60이 넘으면 알아야 할 지혜.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강연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알아야 할 지혜에 대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삶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죠. 이 나이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질서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실천해야 할 지혜는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외모를 통해 어떻게 자기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의 지혜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준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60세 이상의 삶을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의 가능성을 포용하면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얼마 전 지역 센터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활동적인 노년기였어요. 강연자가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제한적으로 살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우울증을 덜 겪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우리가 쌓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져서 정신적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대요. 이렇게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여러 그룹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대요. 아니면 지역 대학이나 온라인으로 평생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했어요. 그리고 미셸 드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얻은 경험이 지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매우 중요하단 거예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도 소개했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명해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정말 외부 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대화 중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마음에 남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대요.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차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인간 관계에서의 조화와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개인들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봤죠.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긍정 심리학의 대가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할 때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지역 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강사분께서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강사분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우리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병도 덜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말했다시피 몸과 마음이 잘 맞춰져야 진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진다니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우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좀 더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같이 운동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 행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춰라.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강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들었어요. 특히나 중요한 자리나 행사에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많은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옷차림이 단정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더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각각의 문화마다 복장 규칙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양 결혼식에 검은색 옷을 입지 않듯이 우리도 그런 문화적 규칙을 잘 알고 존중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배려 깊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적당한 옷차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면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해요. 이런 이유로 중요한 자리에선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자리에선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옷장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분명 그 자리에서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라.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베풀기였어요.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60세가 넘으면 말은 좀 줄이고 대신에 지갑을 좀 더 열어서 베푸는 게 좋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고 쌓인 자산도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즉, 기부 같은 행위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자신의 시간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멘토가 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 등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남을 위해 베풀 때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기분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거죠. 또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관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관대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베품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한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그곳에서 60세 이상의 나이에 어울리는 지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이 나이가 되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해요. 이 지혜들은 우리가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보여준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라는 조언이에요.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라는 건데요.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태도가 오랜 인간 관계에서 더 큰 조화와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중요한 자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세요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자신감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얻은 재산, 지식,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베풀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이렇게 60세 이상의 삶에서 알아야 할 지혜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이 넘으면 알아야 할 지혜.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강연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알아야 할 지혜에 대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삶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죠. 이 나이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질서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실천해야 할 지혜는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외모를 통해 어떻게 자기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의 지혜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준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60세 이상의 삶을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의 가능성을 포용하면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얼마 전 지역 센터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활동적인 노년기였어요. 강연자가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제한적으로 살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우울증을 덜 겪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우리가 쌓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져서 정신적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대요. 이렇게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여러 그룹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대요. 아니면 지역 대학이나 온라인으로 평생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했어요. 그리고 미셸 드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얻은 경험이 지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매우 중요하단 거예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도 소개했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명해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정말 외부 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대화 중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마음에 남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대요.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차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인간 관계에서의 조화와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개인들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봤죠.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긍정 심리학의 대가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할 때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지역 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강사분께서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강사분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우리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병도 덜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말했다시피 몸과 마음이 잘 맞춰져야 진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진다니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우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좀 더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같이 운동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 행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춰라.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강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들었어요. 특히나 중요한 자리나 행사에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많은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옷차림이 단정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더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각각의 문화마다 복장 규칙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양 결혼식에 검은색 옷을 입지 않듯이 우리도 그런 문화적 규칙을 잘 알고 존중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배려 깊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적당한 옷차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면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해요. 이런 이유로 중요한 자리에선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자리에선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옷장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분명 그 자리에서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라.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베풀기였어요.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60세가 넘으면 말은 좀 줄이고 대신에 지갑을 좀 더 열어서 베푸는 게 좋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고 쌓인 자산도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즉, 기부 같은 행위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자신의 시간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멘토가 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 등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남을 위해 베풀 때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기분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거죠. 또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관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관대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베품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한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그곳에서 60세 이상의 나이에 어울리는 지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이 나이가 되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해요. 이 지혜들은 우리가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보여준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라는 조언이에요.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라는 건데요.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태도가 오랜 인간 관계에서 더 큰 조화와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중요한 자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세요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자신감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얻은 재산, 지식,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베풀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이렇게 60세 이상의 삶에서 알아야 할 지혜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이 넘으면 알아야 할 지혜.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강연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알아야 할 지혜에 대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삶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죠. 이 나이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질서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실천해야 할 지혜는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외모를 통해 어떻게 자기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의 지혜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준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60세 이상의 삶을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의 가능성을 포용하면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얼마 전 지역 센터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활동적인 노년기였어요. 강연자가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제한적으로 살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우울증을 덜 겪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우리가 쌓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져서 정신적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대요. 이렇게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여러 그룹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대요. 아니면 지역 대학이나 온라인으로 평생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했어요. 그리고 미셸 드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얻은 경험이 지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매우 중요하단 거예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도 소개했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명해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정말 외부 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대화 중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마음에 남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대요.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차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인간 관계에서의 조화와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개인들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봤죠.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긍정 심리학의 대가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할 때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지역 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강사분께서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강사분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우리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심장 질환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병도 덜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말했다시피 몸과 마음이 잘 맞춰져야 진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진다니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우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좀 더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같이 운동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 행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춰라.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강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들었어요. 특히나 중요한 자리나 행사에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많은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옷차림이 단정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더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또 각각의 문화마다 복장 규칙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양 결혼식에 검은색 옷을 입지 않듯이 우리도 그런 문화적 규칙을 잘 알고 존중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배려 깊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적당한 옷차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면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해요. 이런 이유로 중요한 자리에선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자리에선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옷장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분명 그 자리에서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라.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어요. 강연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베풀기였어요.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60세가 넘으면 말은 좀 줄이고 대신에 지갑을 좀 더 열어서 베푸는 게 좋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고 쌓인 자산도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즉, 기부 같은 행위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자신의 시간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멘토가 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 등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남을 위해 베풀 때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기분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거죠. 또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관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관대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베품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한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그곳에서 60세 이상의 나이에 어울리는 지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이 나이가 되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해요. 이 지혜들은 우리가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보여준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라는 조언이에요.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라는 건데요.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태도가 오랜 인간 관계에서 더 큰 조화와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중요한 자리에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복장을 갖추세요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자신감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얻은 재산, 지식,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베풀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이렇게 60세 이상의 삶에서 알아야 할 지혜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